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한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오리올 과정 확인 문제 제8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중이사 민법 김한쌤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먼저 1번 보겠습니다. 먼저 위쪽 여백에서 기본상 체크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저당권이 나오면 이 부동산에 딸린 식구들이 있어요. 부합물이나 종물, 종된 권리가 있으면 다 한 몸이 된 거라 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이 다 미칩니다. 더 중요한 게 시간 선호를 따지 않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저당권이 먼저 나오고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가 나중에 나와도 저당권이 다 미칩니다. 저당권 설정 전후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0kg일 때 저당권이 제가 암 걸렸어요. 암세포. 그리고 나서 20kg 쪘습니다. 그럼 찐 살에 암세포 들어오죠. 이렇게 저당권은 설정 후에 부합물, 종물 내 다 들어온다. 다 암세포가 찌기 전과 찐 후 살에 다 미칩니다. 근데 이와 비교할 게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에는 원칙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아파트에 국민은행이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럼 국민은행이 아파트를 점유하지 않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임대차했어요. 그럼 월세 누가 받죠? 은행이 받는 거 아니죠. 월세는 여러분이 받는 거죠. 이처럼 과실, 이 차임채권, 법정과실에 원칙 효력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압류하면 그때부터 예외적 미칩니다. 그러니까 과실은 원래 안 미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압류 후만 미쳐요. 왼쪽 오른쪽 잘 비교합니다. 1번이 그 문제를 물어봤죠. 자, 1번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자, 기억 저당권 설정 이전 저당 부동산에 종물 미칩니다. 니은 저당권 설정 이후 저당 부동산에 부합을 다 미쳐요. 이래 저당권은 설정 전후 따지지 않는다. 디귿과 비교합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이 법정 과실이죠. 그럼 압류 이전이 틀렸죠. 이건 이후만 미친다. 그래서 디귿을 빼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입니다. 저당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저당권이 아새끼죠. 아새끼는 그 담보한 채권이 엄마랑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답니다. 2번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얘가 제3취득자죠. 그럼 얘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채무자는 딱 세 글자 채무자예요. 이 글자 수 엄청 길죠? 예, 제3취득자 채무자 아니라 그 뒤에 보세요. 그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인이 매수인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아니니까 경매인 될 수 있습니다. 3번 건물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 종된 권리죠. 지상권에 미친다. 이렇게 종된 권리 미친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죠. 이후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이 과실이죠. 법정과실 이후에 미칩니다. 5번이 367조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가 부동산 보증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가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가 367조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위쪽 여백에서 기본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 중에 저당권 설정자는 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담보 목적물 가치, 담보 가치가 중요한 거지 설정자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채무자든 제3자든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가 물상부정이죠. 반면 저당권자는 다릅니다. 저당권자가 자식이죠. 그럼 자식은 원칙 엄마 밑에, 채권자 엄마 밑에 있어야 돼요. 원칙 제3자에게 있을 수 없고 부정성에 의해서 채권자 엄마 밑에 저당권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입양시킬 수 있다. 근데 원칙은 채권자 하나입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이제 3번에서 그 문제를 물어봤죠. 3번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채무자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이게 물상보증인. 2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 무효 맞습니다.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제3자 X에서 맞았어요. 예외적 제3자 가능하죠. 3번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채무이자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근저당 설정자가 소유자죠. 소유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그때 피담보채권 확정됩니다. 5번은 자 경매 신청 시 피담보채권 확정인데 경매를 누가 신청하는가 잘 보세요. 5번은 주가 근저당권자네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경우에 그 다음 경매 신청 시 맞았죠? 경매 신청 시 그자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자, 4번 계약법입니다. 민법상 계약 성립 틀린 겁니다.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상대를 할 수 있죠. 자판기는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합니다. 2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하려면 앞부분에 도달하기 전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원칙 처리하지 못합니다. 3번이 격승발. 자, 격제와 간 계약은 다른 의사합치가 없으면 승낙통지 발송할 때 성립해서 맞았습니다. 4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합치를 발송한 후 그럼 발송할 때 정상이라 유효입니다. 발송한 후 유효. 다음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여전히 유효죠. 발송할 때 멀쩡했죠. 그럼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원래 유효가 끝까지 쭉 유효 맞습니다. 자,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원에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럼 청약자가 뭐라고 짓거리든 개무시 상대방은 개무시합니다. 그 뒤에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다시 5번을 잘 보세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그랬죠. 그럼 바로 보세요. 남자가 청약자인데 간남이 을녀에게 일정 기간 내에 그 말이 오후 3시에 다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간남이 을녀에게 너희 집 앞에 커피숍에 나오지 않으면 다음 승낙한 것으로 본다가 우리 사귀는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자는 개무시하면 되죠. 꼭 가서 미쳤냐고 뺨을 때려야 돼요. 때릴 필요 없죠. 그냥 개무시하면 되고 개무시하면 둘이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안 사깁니다. 안 사귀어요. 그 뒤에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도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죠. 안 사귄다. 안 사깁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딱 받자마자 문제가 엄청 길죠. 이렇게 가불병 나오고 문제가 길면 이 지금 3줄인데 여러분 시험 들어가면 4줄 됩니다. 이런 문제가 길면 문제 안 읽고 1, 2, 3, 4, 5를 읽으면 대부분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5번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 이거 확인. 그럼 1번 갑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맞죠? 청약은 도달주의죠.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그럼 발송할 때 정상 유효죠. 그 다음 사망했다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합니까? 그대로 유효.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죠. 정답이 바로 2번 딱 나옵니다. 네, 아직은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9시월 되면 저같이 풀 수 있습니다. 아직은 좀 이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 자 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처음부터. 5번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해서 자신의 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이 을에게 5월 1일에 도달하 있다. 그러니까 승낙기간을 5월 8일로 정해졌습니다. 자, 틀린 겁니까? 1번 청약은 도달주의라 갑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맞았고 2번 청약을 발송할 때 살아있었죠? 그 사망하여도 그대로 유효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 3번이 아까 개무시하면 됩니다.
갑이 을에게 2020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제가 아까 커피숍에 안 나오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우리 사귀는 것으로 안다고 표시한 경우, 그럼 개무시하면 되죠. 우리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았죠? 안 사깁니다. 안 사겨요. 자, 4번은 승낙기간이 5월 8일이었죠. 이제 4번 을이 2020 5월 15일 승낙한 경우, 그럼 승낙기간이 5월 8일인데 5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연차땡 승낙이고, 연차땡 승낙은 새 청약 볼 수 있죠. 그 뒤에 갑은 을이, 자, 새로운 청약 맞았죠.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갑이 승낙할 수 있죠. 그럼 승낙하면 그때 계약 성립할 수 있습니다. 5번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월 8일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여도, 미쳤죠?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달한다면 뭐 하려고 5천만 그래요? 그냥 50원 그러지. 미쳤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동시행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기억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첫 번째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두 번째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 이건 보통 동시행이 있습니다. 니은 임대차 종료 시 첫 번째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두 번째 임차인은 목적물 임차물 반환해야겠죠. 동시행 맞습니다. 네, 디귿은 동시행이 아니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죠. 첫 번째가 허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유효가 되면 두 번째 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 협력이 선이행, 첫 번째 돈 주는 게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디귿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이걸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허가가 나와야 돼요. 그 뒤에 그리고 매수인이 매매대금 주는 겁니다. 디귿만 틀려서 정답이 4번입니다. 7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됐네요. 그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수용됐으니까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됐다. 옳은 겁니다. 자, 그럼 공용 수용은 매도인 갑에게 고의가실이 없습니다. 그럼 채무자 갑에게 고의가실이었으면 1번처럼 해지라든가 손해배상 나올 수 없습니다. 해지나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고의가실 있을 때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을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전보배상이 손해배상이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갑, 매도인 갑은 수용되는데 아무 고의가실 없습니다. 2번 을은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토지 대신 생긴 대상물, 그 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수용되는 건 매수인 을에게 잘못 없으니까 을은 돈 줄 필요 없고 준도는 당연히 받아올 수 있습니다. 4번 을은 계약책을 산 과실, 이 계약책을 산 과실은 원시적 불능이만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후발적 불능이라 이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을은 계약책을 산 과실 이유로 실리액 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기속되는 건 아니죠. 자동 기속은 아닙니다. 청구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쌍무계약상 위험부담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해서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부담은 계약법이고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라 반대특약 가능합니다. 2번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이건 이행불능이죠. 위험부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맞으려면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죠.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할 때 위험부담 의무가 적용됩니다. 3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줄 건 주고 대상 청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그럼 채권자 책임져.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예를 들어 태풍으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권자 책임져 채권자의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져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권자의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3억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갑이 요청했죠. 제가 소유권 넘겨드리면 매매대금은 병에게 주라고 요청하니까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습니다. 그럼 갑이 요청한 요약자고 을이 돈 주기로 승낙한 낙약자, 병이 수익자가 됩니다. 이때 갑과 을 계약이 병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그들 관계가 기본관계, 기본이라 보상관계고 한편 갑과 병도 뭔가 있겠죠. 이들 관계가 대가관계입니다. 그럼 병은 돈 받으려면 돈 받겠다라고 채무자 을, 낙약자 을에게 수익 의사표시해야 됩니다. 의사표시하면 그때부터 병이 3억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권리도 법적 권리로 보호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합의로서 그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단 합의로 못하는 겁니다. 법에서 인정한 법정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갑이 매매할 때 을을 칼로 강박했다면 을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고 만약에 갑과 을이 채무 불이행하면 상대방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에서 인정한 권리라 할 수 있고 이건 병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계약을 갑과 을이 했죠. 그럼 취소 해제도 갑과 을이 합니다. 병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병이 돈 받을까 고민하면 을이 최고합니다. 돈 받을래 말래 최고했는데 그런데도 답이 없어요. 그럼 그대로 있겠다. 병 아직 돈 안 받아서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대가관계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기본관계 빨강색과 겹친 적 없기 때문에 이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매매계약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 을에게 넘겨야 되고 을은 병에게 돈 줘야 됩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란 이유로 을은 병에게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돈 줘야 되고 갑도 을에게 소유권 넘겨야 됩니다. 반면 낙약자 을은 빨강색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사유로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병에게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으며 한편 병이 을에게 3억 달라고 청구하면 을이 그럽니다. 제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이 동시행이니까 갑이 아직 나에게 소유권 넘기지 않으면 아직은 돈 못 줘라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낙약자는 대가관계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반면 기본관계나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서 생긴 항변으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잘 비교하세요. 자, 9번은 다시 상단에서 정리합니다.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수익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대가관계, 여기서 생긴 항변으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9번은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사표 상대방은 낙약자 을, 채무자 을 맞습니다.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 빨강색, 기본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정답 2번입니다. 3번 낙약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 병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수익자 병은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조건이 없습니다. 수익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해지 효과로서 원상회복 조건이 없습니다. 5번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취소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사례는
방금 본 사례랑 똑같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병, 제3자 병에게 지급하기를 약정하고 병은 을에게 수익을 삽시하였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죠? 해지 취소 못합니다. 2번 갑을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그럼 병 권리 없어지겠죠? 병의 급부처분권 소멸합니다. 3번을 주의하세요.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은 위쪽 여백에서 빨강색 기본관계입니까? 아니면 파랑색 대가관계입니까? 빨강색이죠. 갑과 을이니까. 다시 3번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빨강색 기본관계죠. 그럼 을은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이 소유권 안 넘기니까 나도 돈 못 줘라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병이 소유가 합의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병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할 수 없습니다. 5번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해지나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로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갑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 주도 기출문제를 계속 확인하면서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